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울해지며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아침에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갇혀 한숨이 나왔던 기억,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거나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좌절. 왜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쉽게 요동칠까요? 사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하루하루가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소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각. 내 감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둘째, 비판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기. 셋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기. 다섯째, 현재 머물기. 여섯째, 마음챙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힘. 일곱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기. 여덟째, 수용과 용서. 아홉째, 실천.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 열째, 지속적인 성장.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자각. 내 감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먼저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개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흐름을 놓치고 감정에 휩쓸려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자각이라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가 주문을 잘못 받아서 다른 커피가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짜증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짜증이 나는 자신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이 자각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제어할 첫 단추를 채우게 됩니다. 감정은 마치 고양이와 비슷합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며 다가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긁히게 되겠죠. 하지만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휘어잡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자각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면발이 불어터지기 직전인데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여러가지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뭐야, 라면이 망했네 하면서 화가 나고 동시에 전화를 받아야 하니 초조해지죠. 그런데 이 순간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적어도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판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기. 자, 감정을 자각했다면 이제 비판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엄격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면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혹은 왜 나는 자꾸 이런 감정에 빠질까?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비판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름에 불을 붙인 적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불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불이 붙었지?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즉시 대응해 물을 붓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은 점차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할 때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걸 실생활에서 더 재미있게 생각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음식을 놓고 가면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배달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쳐다보면 여러분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면 오히려 그 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달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더 큰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셋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리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짜증이 난다고 해서 그 짜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한 후 느끼는 좌절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감정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의 괴로움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시나요? 그렇지 않죠. 결말이 있을 때 그 드라마는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도 일시적인 장면일 뿐입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기.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 안에 머무르지 않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커질 뿐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상처받은 감정에 집착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라고 계속 곱씹는다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는지 이해하려 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 아이스크림은 결국 다 먹고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맛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서운해질 뿐이죠. 차라리 그 맛을 온전히 즐기고 이 순간이 지나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경험은 더 행복하게 기억될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재에 머물기. 우리는 자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 공부는 우리에게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손님이 정말 웃긴 농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그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여섯째, 마음챙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힘. 여러분,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짧은 명상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순간만이라도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내일 입을 옷을 생각하고 있고 발은 매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마음챙김은 쇼핑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옷에 집중하고 그 옷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느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순간에도 깨어있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감정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슬픔 등의 감정은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의 자존감 부족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가 너 오늘 얼굴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바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원인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친구는 아무 나쁜 의도 없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때로는 내 해석이 감정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용과 용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씩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죠. 그럴 때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받은 상처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결국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퉜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아서 계속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 더 피곤해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벌 주기 위해 내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독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아홉째, 실천.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 마음 공부는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자각하고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며 무상과 집착 내려놓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 마음챙김, 감정기록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짧은 명상을 실천하거나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치 매일 아침 체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불편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몸이 점점 유연해지죠. 마찬가지로 매일 짧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열째, 지속적인 성장. 마음 공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배운 자각, 마음챙김, 감정이해, 수용과 용서. 실천의 단계를 계속 반복하고 발전시키다 보면 여러분도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마치 우리가 매년 새해 결심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이번엔 꼭 해낼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점차 의지가 약해지곤 하죠. 하지만 마음 공부는 그 결심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결국 더 나은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공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각,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기, 무상, 집착 내려놓기, 현재에 머물기, 마음챙김, 감정의 원인 이해, 수용과 용서,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이 10가지 원칙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자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집착을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도 감정의 파도에서 평화롭게 항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